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서 30페이지. 자, 제4절로 나와 있는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 일명 세금의 일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조세에 있어서 납세 의무, 의무의 성립확정 소멸을 세금의 일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흐름을 한번 볼 수가 있죠. 흐름.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이 돼서 의무가 확정이 되죠. 확정에 따라서 의무가 소멸하게 되죠. 소멸. 그래서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은 과세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부과된 게 조세니까 과세권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 납세 의무가 있는 상태를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상적 의무가 있는 상태가 언제 이르냐? 의무의 성립 시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립 시기에 있어서는 교재 보시면 알지만은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국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관련 세금의 구분해 가면서 정리가 필요한데, 지방세에 있어서 11가지 지방세 중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먼저 핵심으로 정리하시고, 다음에 국세로 가서 국세에 있어서 13가지 국세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즉 소득세죠. 소득세에 있어서 의무의 성립식에 있어서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에, 국세는 국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의 의무의 성립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해서 핵심은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취득세라는 세금이니까 취득하는 때지만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정리해 나가지만 취득세 과세 물건은 13가지 물건에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핵심으로 정리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로 구분이 되는데, 부동산 관련 조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초점이죠. 그래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의무 성립은 재산권 그 밖의 권리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때가 포인트죠. 그다음에 재산세라는 세금의 지방세는 매년 부과된 지방세가 되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 과세 기준 일의 의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세금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날, 이 기준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는 국세로 가서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부과된 국세로서 역시 의무 성립은 과세 기준일의 의무가 성립합니다. 이럴 때 이 과세 기준 역시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제일 주의할 부분인데,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죠. 그래서 양도소득 소득세 의무 성립은 기간과세 국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팔 때, 소득세는 당연히 소득에 대한 부과된 국세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한 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때 의무가 성립한 게 아니라 이런 소득세, 양도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때 과세 기간은 과세 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과세 기간으로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과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게 양도소득세, 소득세 의무 성립 시기로서 5세금의 기본이 필요하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특히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 5세금 핵심에 이제 이 재산세라는 세금에 나란히 적어서 보낼 수 있는 병기세가 있는데, 병기세 하면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시설세도 재산세 나라에서 보내는 세금이 되니까 과세 기준 1의 의무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 이 지방세, 국세에 우리가 자, 찐득이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부가세를 찐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가세 하면은 지방세 찐득이 하면 지방 교육세, 국세 찐득이 하면 농어촌 특별세가 핵심이죠. 자, 그럴 때 이 찐득이는 본세가 부가과세 될 때 달라붙는 세금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지방 교육세는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고, 농어촌 특별세 찐득이는 본세목,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자, 의무가 성립하는 게 농어촌 특별세로서 찐득이란 걸 바탕을 두고 의무 성립시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편, 자, 불성실에 따른, 자, 우리가 부가세가 있죠. 그 다음에 찐득이, 불성실에 따른, 자, 가산세를 보죠. 자, 그럼 가산세는 불성실의 가산세가 되기 때문에 지방세 가산세든 국세 가산세든 가산할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는 건데, 불성실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적용한 자, 세금의 의미가 되니까 가산세는 가산할 세목의 의무가 성립하는 때 의무가 성립하죠. 하나만 더 한다면은 수시 부과하는 역시 지방세, 국세가 있는데, 수시 부과는 국세, 지방세는 수시 부과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게 수시 부과는 지방세, 국세 의무 성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해도 많이 있잖아요. 교재 보시면. 하지만은 욕심내지 말고 5세금을 핵심으로 잡아놓고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병기세,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가산세, 수시부과는 지방세, 국세에 대해서만 정리하면 유사적인 문제가 나오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하기 위해서 자, 32페이지 확인 문제 6번 봐보세요. 자, 납세문 성립시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걸 물어봤죠. 자, 기억, 소득세가 나왔죠. 기억. 자, 소득세는 소득을 지급한 때 그랬죠. 틀렸죠. 기억은 소득세 양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의무가 성립하죠. 니은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죠. 농어촌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그랬죠. 틀렸죠. 농어촌 특별세는 찐득이로서 본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성립이 되겠죠. 의무가. 다음에 디귿 재산세가 나왔죠. 재산세 과세 기준일,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죠. 다음에 니을 지방교육세가 나왔죠. 자, 지방세는 자,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죠. 다음에 미음에 수시부가는 재산세가 나왔죠. 자, 미음 수시부가는 자 재산세는 수시부가는 사유가 발생한 때 사유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겠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틀렸죠. 디귿 리을 미음이 옳은 것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유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지만은 꼭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왠지 좀 냄새가 납니다. 자, 그러자는 의무가 이렇게 성립이 됐으면 이제 의무가 확정이 되는데 의무의 확정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것을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고발하는 게 자, 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면서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걸 의무의 확정으로서 확정이 언제냐? 자, 시기가 역시 좀 유용성이 있는데 이제 확정 시기에 있어서 지방세, 국세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자, 역시 크게 구분해 보면 의무의 확정 시기는 신고하고 결정으로 크게 구분이 되면서 신고하는 때 확정된 조세가 있고 결정하는 때 확정된 조세로 구분이 되는데 이럴 때 신고는 과표와 세액의 신고는 납세 의무자가 하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확정된 조세가 있고 결정에 과표와 세액의 결정은 과세권자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권자 정부 즉 지자체장이라든가 아니면 자 정부가 되겠죠. 지자체라든가 정부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과세권자가 자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뭐 관심사 아니지만 자 이 의무의 확정은 자동으로 확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세 등은 뭐 틀만 좀 봐주시고 그러면은 신고하는 때하고 결정하는 때면 확정이 되는데 관심세금에 부동산 5세금을 한번 구분해서 정력이 있지만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 지방세고 등록면허세 신고하는 확정된 지방세 재산세라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확정된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된 국세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된 국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을 다시 정리하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라는 세금에 자 지방세, 뭐 신고하는 양도소득세, 국세는 신고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된 조세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국세로서 종합부동산세가 결정을 확정된 조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 결정하는 때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된 조세인데 하나 주의할 거 이 종합부동산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 조세인데 외외가 있습니다. 외외.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외외적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권자가 자 정부가 세액을 결정해서 부가징수한 세금인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신고 납부 방식을 외로 인정하고 있는 국세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원칙은 결정이지만 외에는 자 신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틀을 좀 잘 잡아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을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하고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을 부가과세
제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자, 교재 페이지 34페이지 하단에 자, 비교표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서 신고 납세 제도란 의무자가 과표를 신고함으로써 확정된 제도를 신고 납세 제도, 부가과세 제도는 과세권자가 과표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 시스템을 부가과세 제도라고 해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는 신고납세 제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가과세 제도로서 우리 이미 정리했던 부가징수 방법의 신고납세 제도는 신고납부 방법, 부가과세 제도는 보통 징수 이한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납세, 신고납부, 부가과세 제도, 보통 징수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의 성립에 따른 확정 시기까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문제 7번 봐보세요. 자,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골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정하는 때 확정된 자, 지방세를 물었죠. 그래서 결정 확정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합은 국세가 되죠. 그래서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가 확정되니까 아니죠. 종합부동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된 조세인데 국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죠. 다음에 디귿 재산세는 결정 확정된 지방세로서 재산세가 되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때 확정돼서 이 기출 출제 당시에 좀 혼돈해서 실수를 많이 유발했는데 단순하게 결정하는 때 확정된 조세를 자 고르란 문제가 아니라 결정하는 때 확정된 지방세를 모두 골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만. 자, 다음에 자, 확인 문제 그러니까 8번 좀 봐보시면 여기서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의 원칙이나 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할 때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거 보는 세목을 찾아라. 종합부동산세 특징이죠. 정부세는 결정하는 때 확정된 국세인데 외주로 신고하는 때 확정된 조세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때 의무가 확정될 경우에 정부가 결정한 세액은 없었던 걸 보는 게 종부세 특징에 종합부동산세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의무의 성립의 확정시를 한번 구분해 봤고 이제 의무의 소멸을 봐보죠. 자, 과표가 충족됨으로써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과 확정이 돼서 이제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 의무가 없어지는 소멸에서는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 없어지는 사유죠. 그래서 소멸 사유는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에 우리가 소멸 사유로 구분이 됐지만 공통적으로 소멸 사유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멸 사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은 자 의무가 없어지기 당연하겠죠. 때 환급받을 세금을 다른 세금에 충당이 될 때 역시 의무의 소멸 사유. 그다음에 부과를 했는데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부과의 취소에 대해서도 소멸 사유가 된다. 그런데 네 번째 소멸서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제척기간이 만료가 된다. 다섯 번째 소멸시효가 완성이 될 때 소멸사유에 해당이 돼서 소멸사유는 공통적으로 5가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결손처분이나 납세자 사망, 부과의 철회입니다. 자,
이 철회 등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다섯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납세자 사망한 경우에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납세자 사망이 소멸사유가 된다면 뭐 좀 마음이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이럴 거 아니에요. 누가 세금 내겠어요. 그거 막 이럴 때까지 버티면 되지. 닥달은 당하겠지만 그렇죠? 납세자 사망은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소멸사유에 있어서 네 번째 제척기간이 만료된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 중요한데, 자, 우리가 기본 용어로서 봤지만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시키는 것을 자, 부담시키는 걸 걷어들이는 걸 징수라고 그랬죠. 징수.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하시는 존속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소멸시효는 자, 거두를 쓰는 기간의 시간적 효력을 소멸시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 잡을 때 부가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이렇게 구분하면 정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부가권의 제척기간, 징수권의 소멸시효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이 제척기간에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라든가 증여세에 제척기간이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걸 자 빼내버리고, 왜? 출제 범위가 아니니까. 그러면 상증세를 이외 상속세를 제외한 국세 그리고 지방세에 있어서 자 공통적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때 제척기간이 10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척기간 10년짜리는 자 국세, 지방세 공통적으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 세금을 포탈 또는 경감받을 경우에 제척이 10년이 돼서 사기 그 밖에 부정함을 줄여서 사부가 되죠. 사부가 세금을 포탈할 경우죠. 그래서 사부가 포탈의 포. 자, 횟집에 포를 뜬다고 그러죠. 회 뜬다고 그러죠. 포. 사부가 포를 뜨려면 10년 정도는 포를 떠야 사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부가 포를 뜨려면 10년 정도는 떠야겠다. 그래야 사부라고 하겠다. 그 말. 그래서 단순하지만 사부가 포를 뜨려면 10년 정도는 따야 된다. 이렇게 좀 구분이시고, 그런데 자, 이 10년짜리에 있어서 특히 자, 상속이나 증여에 하여 취득한 경우에 역시 제척기간은 10년으로서 자, 상속을 위한 취득 역시 10년인데 증여에 의한 취득은 10년이 되는 것 2016년도 개정 내용에서 상속뿐만 아니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도 제척기간은 10년이 됩니다. 자, 다음에 명의신탁에 의한 약정에 의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제척기간 10년으로서 역시 2016년도 신설 규정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 역시 자 신설된 우리 제척기간에 10년이 된다는 거 개정 숙지도 하셔야 되죠. 16이라고 썼다면 16년도 개정 내용의 의미라고 그랬죠. 다음에 7년짜리는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자 신고기한 내에 과세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적은 7년이 돼서 자, 국세는 이미 7년이었는데 지방세 역시도 자, 신고 기한 내에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척 기간 7년이 됩니다. 이 내용도 2016년도 신설 규정. 그래서 지방세 역시도 신고 기한 내 과세표는 제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척 기간은 자 7년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서 다 개정 내용이 세 군데나 있죠. 그다음에 5년은 그 외에는 5년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뭐 보통 징수한 세금이라든가 부가세 못했다거나 뭐 적게 신고할 때 이런 경우들은 5년이 제척 기간에 해당이 되어진 거면서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 우리 지금 27회 대비하고 있죠. 26회 때도 자 이렇게 자 이 전체가 아니라 한 규정에서도 출제가 또 됐었죠. 그래서 제척 기간은 세금을 부과하시는 존속 기간을 제척 기간에서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자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봐보죠. 자 그럼 시간의 자 효력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와 국세를 좀 구분해서 지방세는 소멸시효는 5년이 됩니다. 근데 국세는 자 10년짜리가 있고 자 5년짜리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방세는 지방세 크기에 관계없이 5년인데 국세는 10년짜리는 국세가 5억 이상인 국세에 대해서는 제척 소멸시효가 10년에 해당이 되고 그 외가 5년이 됩니다. 국세 증가 크기가 5억 이상일 경우에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2016년도 개정 내용이 아니지만 최근에 또 역시 개정 내용으로서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로서 5년과 10년이 크게 구분되는데 그럼 이런 생각죠. 5년만 산속에 가서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체납자가 5년만 지나면 10년만 지나면 의무가 없어지면 왔다겠죠. 소멸사유니까. 그래서 그런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시효에 있어서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습니다. 시효 중단과 시효 정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효 중단은 우리가 공사가 어떤 사유로 중단이 됐죠. 뭐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공사 시작하죠. 그래서 중단 사유는 중단이라는 것은 소멸시효가 5년 10년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고 정지는 그 기간만 멈춰 있는 것을 정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 사유가 있고 정지 사유가 있는데 이 중단 사유 정리하기 앞서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니, 관할 세무서는 뭐 기억력도 너무 좋아. 잊을만 하면 톡촉을 해. 잊을만 하면 톡촉을 해. 자, 그 이유가 자, 이 중단 사유에 톡촉이 있거든요. 자, 톡촉이 있어서 톡촉을 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5년,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중단 사유라고 하죠. 그래서 중단 사유는 납세 고지할 경우는 중단 사유, 톡촉, 납부 최고, 교부 청구, 압류가 이루어지면 중단 사유가 돼서 다시 5년,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할 때 납세 고지의 고, 톡촉의 촉, 교부 청구의 청, 압류의 압. 그래서 일명 고촉청압. 무슨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고촉청압은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잊을만 하면 톡촉을 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5년, 10년이 되는 걸 중단사유라고 하겠다. 근데 정지사유는 분할납부 기간이라든가 징수유예기간이라든가 체납처분 기간이라든가 자 연부 연납기간 등이 우리가 정지사유로서 중단사유만을 고촉청함을 좀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유용성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중단사유와 정사유는 뭐 직접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역시 예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주차피 제척기간의 만료 소멸시효 완성의 소멸사유를 정리함에 있어서 제척기간과 더불어서 소멸시효로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서 정리가 필요한데 하나만 주의할 거 우리가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이잖아요. 지방세 5년이 있는데 그런데 자 제척기간은 국세나 지방세 상증세를 제외한 국세 지방세에 7년짜리가 있습니다. 자 신고기한 내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7년이 되기 때문에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의무의 소멸사유를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는데 확인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자 기본서 39페이지 확인 문제 9번 봐보세요. 9번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위로 집을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딱 나왔네요. 사기 그 밖의 부정 사부가 나왔네요. 양도세 포탈 포를 뜨네요. 이럴 경우에 국세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간이냐 그러면 사부가 포를 뜨려면 10년 정도는 떠야 사부라고 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부가 포를 뜨면 10년 정도는 떠야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제척기간에 있어서 우리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 10년짜리, 7년짜리, 5년짜리 구분 한번 해드려 봤죠. 자 다음은 이제 40페이지 기본서 봐보시면 지방세, 국세 우선이 나오죠. 봐봅시다. 지방세가 됐든 국세, 국세가 됐든 지방세, 국세 우선. 이 의미는 뭐냐면 지방세, 국세 세금이 우선할 권리를 갖는 걸 의미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집을 사고 땅을 샀을 때 집이나 땅을 우리가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잡혀서 빌렸는데 그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면은 채권자인 은행들이 경매처분 등을 시키죠. 그렇죠? 그 경매처분 등에 한 경락대금에 대해서 받을 순위, 경락대금의 배당 순위를 따질 때 지방세, 국세 우선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우선을 따져갈 때는 큰 틀의 의미로서 두 틀의 구분이 필요하는데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법정기일이 있습니다. 법정기일. 여기서 지방세 법정기일이란 참고로 봐보세요. 자, 10번 중간 부분에 자, 신고하는 때 확정된 세금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 되고 결정하는 때 확정된 조세 법정기일은 고지서 발송일이 되는데 크게 우리 시험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정기일이 뭐냐? 국세, 지방세 법정기일은 신고하는 때 확정 세금은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자, 결정하는 때 확정된 세금은 납세 고지서를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다. 발송일. 자, 그럴 때 이 지금 법정기일이 담보채권의 설정 등기일보다 앞에 있죠?
그럴 경우는 당연히 국세, 지방세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국세, 지방세 우선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자, 담보채권의 설정 등기일이 지방세, 국세, 법정기일보다 담보채권이 앞에 있죠. 그때는 담보채권이 선순위지 지방세, 국세가 선순위가 아닙니다. 이런 지금 순위 판정 기본이죠. 그래서 법정기일이 담보채권 설정 등기일보다 빠르냐 늦냐 따라 구분이 되죠. 그런데 법정기일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간에 담보채권보다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이 있더라. 그래서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겠다. 자, 당해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 당해세는 상당히 예측 가능한 소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법에 당해세를 규정 안 하면 이 당해세 세금들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담보채권을 먼저 잡아버리면 그 세금은 손 빨고 있어야 되니까 징수를 못해서 그래서 법정 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당해세를 정리할 때는 우리가 관련 세금이 있어서 취득세가 있죠. 등록 면허세가 있죠. 면허세,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양도소득세가 있죠. 핵심조세. 이 5 세금을 구분해 보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당해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당해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는 세금, 당해세에 속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에 속합니다. 양도세, 당해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 세금만 봐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에 속하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당해세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해세는 이 2 세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재산세, 지방세에는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도 당해세에 속하고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도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다 기억해 주시면 좋지만 5 세금만 가지고 당해세별 구분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다 단독적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취득세를 물을 때, 재산세를 물을 때 가미될 수 있는 지문이 되기 때문에 당해세가 뭐냐?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세금이 되기 때문에 법정 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담보된 채권보다는 선순위를 갖는 세금을 당해세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니까 배당 순위가 항상 1순위가 아니라 담보 채권보다 선순위를 갖는 겁니다. 요 당해세보다 더 빠른 순위를 갖는 건 알겠죠? 공익비용이 있죠.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죠. 임금 채권이 있죠. 이런 내용들은 민법서나 공인중개사법 시간에도 정리할 테니까 저는 세법 시간에는 세금하고 담보된 채권과의 선순위만을 따질 때 당해세라는 세금을 좀 구분을 좀 하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42페이지에 확인 문제 10번 봐보세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등기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전세권에 담보된 채권은 국세, 지방세 우선한다 그랬죠? 잠시만 보세요. 담보된 채권에 우리가 채권이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등기된 매각한 자산에서는 국세, 지방세보다
선순이다 그 말. 옳은 질거 맞죠? 그런데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는 우선하지 못한다. 당해세에 비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그에 해당한 세목은 당해세를 찾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양도소득세 당해세 아니죠? 종합소득세도 소득세서 당해세 아닙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 당해세에 나왔죠? 취득세, 등록세, 당해세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해세라는 세금도 뭐 연속적으로 출제는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가 돼야 되니까 당해세라는 개념을 좀 확실히 두면서 정리해서 이번 시간에 정리했던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사유와 시기 그리고 당해세라는 개념만큼은 꼭 구분해서 출제될 때 틀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죠. 자, 마치겠습니다.